자, 오늘 8월 8일입니다. 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지금 올라가다가 저항 부분의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1차적인 목표는 코스닥은 일단은 790포인트 언저리로 보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기대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이 그래도 V자 반등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V자 반등 나오는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V자 반등은 총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교육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긴 할 겁니다. 1차적인 부분이 여기서 저항받는 부분, 그렇죠? 2차적인 부분이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전의 고점에서 저항받아 가는 부분, 세 번째는 완전히 싹 다 돌파해서 올라가는 부분,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라도 하나 나오기를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일단은 약간 좀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장 안에서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섹터로 보자면은 이거 인포섹터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보셔도 좋고, 지금 보면은 여기 안에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코드 번호는 0654번인데 나중에 한번 이것도 교육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화이자 관련된 종목군들 10%, 업종 지수가 10% 정도 오르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은 여기 두 번 클릭을 하시면 종목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린생명과학, 상한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원숭이 투창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강세고, 오늘은 건설주들 좀 오르고 있고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는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앞쪽 테마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 앞에 건설 대표주하고 조선을 빼고는 대부분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포진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을 최근에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올리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한 종목도 공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약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좀 뉴스 기사 한번 보여드렸었죠. 환자 수가 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일단 있는데, 시장 안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부분의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9월 달에 어찌되었든 9월 달 금리 인하 부분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시장 안에서는 50bp냐 25bp냐 여기에 이제 촉각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우리 시간으로 9월 18일 날 지금 그쪽 시간으로 9월 18일 날 오후 2시에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날짜하고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 놓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듭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인하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50bp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한 72% 정도 베팅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25bp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28% 정도 베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금리 인하 관련돼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강세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첫 번째가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자금 조달 환경 자체가 금리 인하가 되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차를 사러 가면 현찰을 그냥 한 방에 탁 주고 멋있게 야 여기 있다 이렇게 그렇게 차를 사면 참 좋습니다만은, 대부분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 혹은 리스 비용 자체가 감소한다 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금리 인하 부분에서는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신재생 관련된 부분이 자금 조달을 해서 뭐 풍력을 짓든 뭐 태양광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대규모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금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CS민들을 일단 진행을 했고,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신재생에너지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 부분이 좀 용이해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2차전지도 역시 자금 조달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고 투자를 재개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2차전지는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뭐가 바뀌고 있잖아요. 뭐 전고체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가 바뀌고 있는데, 바뀌고 있으면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입니다. 건설은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물 수요가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 건물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주택 개조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금 조달도 또 용이해질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경기가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좀 침체?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 좀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도 예전에 급등해서 지금 어느 정도 평준화되는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증권이라든지 게임 업종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초기 연구 개발 비용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이제 외부에서 차입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 빅파마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항상 그런 것처럼 연구 성과가 나오기 전에 자금이 고갈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중소형 바이오텍 기업들은 대형 제약사에 비해서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일단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소형 업체들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운용자금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런 자본 조달 비용 자체가 좀 감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약회사들이 보통 신약을 이렇게 개발을 할 때 드는 비용 자체를 보게 되면, 이게 신약 후보 물질 탐색, 요거 이제 AI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있기는 한데, 그렇죠? 요 기간이 한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요, 한 개. 비임상, 전임상, 요거 하는 것도 한 2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2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2상, 임상 3상 지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뭐 한 3에서 10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이 통과돼서 다 끝난 건 아니죠. 신약 허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약 허가 신청하고 승인을 또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시판해서 또 성공적으로 또 실적도 내야 됩니다. 근데 요 구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한 1조에서 2조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평균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같이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동시에 지금 같이 엮여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좀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4종목 정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번에 우리 단타부터 시작해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ABL 바이오, 그렇죠? 시가총액이 지금 1조 3천억 정도 되는 요런 기업인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총 7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 임상이 발표될 파이프라인이 총 한 6개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일단 나쁘지는 않죠. ABL 바이오 볼까요? ABL 바이오 주가 흐름이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의 박스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한번 몰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경우에 많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R&D 투자가 가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 안에서 항상 바이오 얘기가 나오면 항상 얘기 나오는 ST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최근에 지금 상승을 타다가 약간 좀 꼬그라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ST팜은 200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16년도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약 원료의약품 및 제네릭 원료의약품 판매 부분이 있고, 그리고 CDMO 사업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리고 핵산 치료제, 요거죠, 그렇죠? 이게 글로벌 3위의 생산 능력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회사는 이 올리고당 부분에 대한 증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2026년까지 ST팜 반월 캠퍼스 제2 올리고동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글로벌 생산 능력의 1위를 달성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돈 들겠다, 그쵸? 돈 드는데 금리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비용보다 비용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회사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흐름을 지금 아직은 지금 일봉상으로는 아래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추세만 턴하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차트상으로 보면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1957년도 설립을 했고요, 2001년도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은 역시 CDMO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의약품 제조하고 판매 부분도 일단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내의 글로벌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유일한 중소형 CMO 기업이다 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를 받는 그런 회사예요. 최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이 있죠. 요 부분이 예전에 태양광,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바이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바이오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걸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CMO 기업들이 이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태예요. 따라서 중국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바이넥스 쪽으로 이게 수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게 바이넥스가 아니고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R&D 사업을 이제 좀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R&D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CMO 부분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넥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죠. 내용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일단은 금리 인하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GC셀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GC셀. 이 종목도 관심을 일단 가져두시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추세가 돌면은 그때부터 일단은 보신다 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어드린 선 자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 GC셀이라는 회사는 세포 유전자 치료 관련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K세포 배양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재무구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그죠? 안 좋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금 조달 환경 자체가 조금 용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뿐만 아니고 시젠부터 시작을 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 이쪽이 수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상방으로 전환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여기 안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이라도 우리가 좀 하면서 이전에 다쳤던, 저는 여러분들이 계좌가 다친 것보다 마인드 다친 게 더 걱정이 되는데, 마인드 잘 잡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수익으로 또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